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오늘은 좀 오랫동안 벼르던 걸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맥미니 메모리 업그레이드 하려고 합니다. 요즘 램값이 엄청나게 싸졌죠. 저도 벼르다가 구입했습니다. 사실 뭐 더 싸질 것 같은 분위기긴 한데 제일 싸게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뭐 필요할 때 적절할 때 사는 게 중요한데 지금 가격 정도면 가격적으로 큰 부담 없이 딱 필요한 정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입했습니다. 더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뭐 더 떨어진다고 해도 억울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잘 쓰면 되니까요. 저는 이제 맥미니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책상을 새로 꾸미면서 이렇게 밑에다 넣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제가 구입한 메모리는 이렇게 포기에 싸져서 왔습니다. 네, 삼성전자 메모리를 샀고요. 16GB짜리 두 개 이렇게 샀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를 샀고요. 여러 개 있구나. 메모리는 옛날부터 이렇게 은박지에 싸주긴 했는데 좀 다르게 포장을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이거는 수십 년째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16기가짜리 이렇게 양면으로 칩이 16개씩 박혀있는 16기가짜리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용량뿐만이 아니라 이제 클럭을 맞춰야 되는데 2666MHz짜리 이게 이제 맥미니에 원래 들어있던 것도 이거랑 똑같아서 구입하실 때 2666MHz 또는 PC4 21300 이렇게 써있는 메모리를 구입하셔야지 별 문제 없이 꽂을 수 있어요. 삼성 거는 뭐 다들 많이 쓰셔서 그런지 맥미니에 업그레이드 하는데 가장 많이 쓰시기도 하고 뭐 호환성이나 뭐 이런 문제는 거의가 아니라 본 적이 없어요. 네, 잘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두 개 이제 16기가짜리 두 개 해서 32GB 메모리 샀고요. 이렇게 해서 한 13만원 정도 준 것 같아요. 하나에 한 65,000원 정도 줬습니다. 제가 처음 맥미니 살 때 좀 되게 메모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때 메모리 가격이 비쌌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제 훅 떨어진 거지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비쌌어요. 작년 가격인데 245,000원 내야 16GB를 쓸 수 있었고 32기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32GB 쓰려면 735,000원을 추가로 더 내야 됐었어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사실 근데 애플이 비싸게 받았다기보다는 조금 비싸게 받은 것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메모리 가격이 워낙 비쌌고요. 그때 32GB를 따로 구입을 해도 거의 40만원 가까이 했었기 때문에 부담스럽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8GB짜리 기본으로 샀고요. 나중에 봐서 업그레이드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메모리 가격 떨어졌는데 애플 가격은 그냥 그대로네요. 그래서 직접 이제 자가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냥 8GB도 제가 쓰는 데는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더라고요. 저도 맥북에서도 8GB 쓰고 있고 16GB 정도 되면은 좋긴 하겠지만 제가 쓰는 용도 안에서는 그렇게 큰 무리 있던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좀 메모리 많으면 여러 가지로 쾌적하죠. 네,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요즘 메모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성능을 좀 볼까요? 그 벤치마크 테스트를 좀 돌려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별 그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이제 가늠해 보려는 거고 벤치마크 저 이제 7개월 전에 처음 구입했을 때 돌렸던 건데 한번 또 다시 돌려볼까요? 아마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벤치마크 돌리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벤치마크 금방 도네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8GB 정도면 사실 시스템에서 필요한 메모리는 거의 충분하다고 보고요. 거기서 이제 메모리 업그레이드 한다고 해서 벤치마크 성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메모리를 올리는 이유는 예전에는 OS가 무거웠고 CPU가 성능이 좀 부족했고 하드디스크도 이렇기 때문에 메모리가 많아야 좀 원활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메모리도 사실 웬만큼 충분히 넉넉하고 프로세서나 SSD 들어가면서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직접적인 성능에 대한 이슈보다도 이제 작업 파일들을 메모리에다가 통으로 올려놓고 작업하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거죠.
이전과는 메모리를 더 추가하는 목적이 조금 바뀌고 있는 거죠. 옛날에도 그랬지만 사실은 올릴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워크세션 같은 데는 정말 128GB 올려서 모든 작업을 메모리에 올려놓고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잠깐 아이맥 프로에다가 128GB 올린 걸 잠깐 써봤는데 정말 이 세상 컴퓨터가 아니다 이런 느낌까지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32GB 정도면은 저 쓰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벤치마크 나왔는데 거의 비슷하네요. 1370점 되고 메모리 스피드는 23121MB 초당 이렇게 되네요. 이제 바꿔서 이제 어떤 성능을 낼지 이제 한번 비교해 봐야 되겠네요. 이거 사실은 이제 뜯으면 보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인센터에 가서 이제 교체를 맡겨야 되는데 이게 된다는 얘기가 있고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고객센터에 채팅으로 이제 상담을 했는데 기기를 가져가봐야 알 것 같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따로 메모리를 가지고 가서 교체를 하는 거는 예전에는 됐었는데 요즘에는 안 된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직접 하기로 했고요. 네, 그래도 불안하시면은 애플에 가서 한번 문의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안 된다는 얘기가 더 많아서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고 직접 하려고 합니다. 잘 될지 모르겠네요.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맥미니 다 케이블을 뽑았고요. 이제 메모리 끼우려고 해요. 떨리네요. 이게 잘 열려야 되는데 이게 아이픽스잇 같은 데서 키트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 키트를 이용하면 좀 쉽게 열 수 있는데 그냥 열어보겠습니다.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맥을 뒤집고 옛날에는 이게 이렇게 딱 돌리면 따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거를 공식적으로 메모리 업그레이드를 개인이 직접 하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 딱 막아놨고요. 아이픽스잇 같은 데서 여기 딱 넣어서 딱 여는 그런 걸 팔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이걸로 열어보겠습니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떨리네요. 나사 풀리는 것보다 잘 되네. 생각보다 되게 쉽네요. 딱 잘 따지네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열었습니다. 이게 따기가 어려운 게 여기 이제 무선 랜 스위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안테나가 있어서 여기에 안테나 선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열어야 되고요. 별나사로 돼 있죠. 제가 갖고 있는 별나사로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면 어쩌죠? 안 되겠네요. 여기 이거 다 열어야 되는데 제가 갖고 있는 별나사가 너무 크군요. 안 되겠습니다. 다시 제가 갖고 있는 드라이버로는 나사를 열 수 없더라고요. 별나사만 있으면 될 줄 알았더니 별나사도 좀 더 얇은 게 있어야 되고 좀 가운데 구멍이 뚫린, 그러니까 필요한 드라이버는 TR6이라는 드라이버 필요하고요. TR10 필요하고 TR5도 필요하다고 해요. 저는 좀 더 두꺼운 것만 갖고 있다가 안 돼서 결국에 얼른 근처 일렉트로마트 달려가서 이거 샤오미 이거 벼르고 있다가 결국에는 뜻하지 않게 샀네요. 이거 아이폰 분해를 쓸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폰 열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다시 잠깐 덮고 갔는데 열고 여기서 이제 열고 여기서 맞죠. 여기서 이제 TR6을 꺼낼 거예요. 여기 깨알같이 써있는 이걸로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사들이 6개가 있네요. 자, 다 열었고요. 여기 열 때 제일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여기 이제 안테나가 여기 이제 붙어 있어서 잘못되면 안테나가 뚝 잘라지니까 이렇게 열리고요. 여기 있는 나사도 또 풀어야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해볼게요. 자, 저기 이제 안테나를 또 떼어내야 되네요. 자, 됐다. 안테나를 드디어 떼어냈습니다. 자, 벌써 여기 먼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팬에 붙어 있는 나사들을 또 뺄 거예요. 나사가 되게 특이하네요. 나사가 이렇게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어요. 이쪽도 이렇게 나사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됐다. 이제 쿨러를 빼겠습니다. 쿨러가 붙어있는 전원선을 이 부분을 떼야죠. 이제 이거 살짝 들어올려야 되는데 됐다. 이렇게 들어올리면 되네요. 무섭다. 거의 드러났어요. 메모리는 여기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떼서 메인보드를 드러내야 됩니다. 저것도 나사가 달라요. 저게 이제 여기 있다. 이거네요. T10. 이거 그때 들어간 생각보다 되게 좋네요. 자, 이제 이 두 개를 떼어내겠습니다. 잘 안 빠진다. 굉장히 안 빠집니다. 이게 이제 메인보드랑 이제 케이스를 연결해주는 나사인데, 무서워서 막 못 돌리겠네요. 와, 이거 나사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선들을 또 떼내야 돼요. 자, 이렇게 들어올려야 되는데, 됐다. 힘드네. 자, 뒤집어 봅시다. 움직인다. 됐습니다. 메인보드 분리. 우와, 무섭다. 자, 메인보드고 아마 여기 이제 CPU가 들어있을 거고 이쪽에 단자들이 있죠. 이것 이제 SSD도 사실 떼어내지 못하게 돼 있죠. 마지막 나사들을 떼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망을 떼어내면 이제 메모리가 나옵니다. 메모리. 고무 사이로 메모리를 빼내야 되는데 4GB 마이크론인가요? 기가바이트 P14 이름은요. 네, 이게 두 개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밀면 신기하네. 이거. 네, 이렇게 두 개 이제 메모리 잘 두면 되고요. 여기 이제 홈에 맞춰서 끼면 됩니다. 이게 좀 뒤집어서 끼게 되어 있는데 아래 거부터 이제 끼우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메모리가 항상 어려운 게 이렇게 꽂고 나면 부팅이 한 번에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잘 밀어서 잘 고정시켜주고, 안 되면 다시 뜯어야 되는데 큰일이네. 되겠죠? 자, 꼭 밀어놓고 이쪽 밀어서 꾹
제발 되라. 자, 이제 이렇게 메모리 2개 꼈습니다. 이제 다시 조립은 분의 역순이죠. 다시 잘할 수 있을까? 일단은 메모리가 잘 돼야 되는데. 네, 다시 이제 이 망부터 끼워놓습니다. 어디 보니까 이 메쉬가 512개를 뚫었다고 해요. 일부러 그렇게 숫자를 만든 건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512개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다시 이제 얼른 조립을 해볼게요. 오, 다 됐습니다. 나사 안 남았죠? 나사 남을까봐 항상 무섭습니다. 근데 여기 먼지가 꽤 있어요. 이게 이제 밑으로 팬이 이제 공기를 빨아들여서 식혀갖고 이 뒤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먼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00mm. 자, 됐습니다. 딱. 오, 됐다. 켜줘야 되는데. 더워. 로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라고? 아이고. 오, 됐다. 부팅됐다. 자, 이제 두근두근 매게 되어요. 자, 32GB 됐습니다. 메모리 16GB 2개, 40점 정도 올랐네요. 40점 정도 올랐네요. 자, 여기 보면 CPU 약간 이제 막 부팅하자마자 그래서 그런가 본데, CPU 성능이 그렇게 속 잘 나오진 않았는데 메모리 스코어는 확실히 올라갔네요. 그리고 메모리 속도 자체도 올라갔어요. 이게 스펙보다 더 많이 나오네요. 이전에 이제 23,000, 24,000, 23,000 이렇게 나오던 게 27,000 이 정도 나오고, 대역폭 자체가 이제 높아지고, 네, 전체적으로 이제 메모리 성능이 좋아졌어요. 그만큼 이제 딱 그만큼만 반영이 됐네요. 한 번 더 돌려볼까요? 자, 벤치마크가 나왔습니다. 조금 더 나왔네요, 아까보다. 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790 정도, CPU 점수가 790 정도 나오고, 아까 너무 덜 나왔네요. 메모리는 비슷하고요. 디스크 속도도 이전이랑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CPU, GPU, 디스크 점수는 거의 똑같고요. 네, 램만 올라갔네요. 네, 조금 더 써보고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메모리 바꾸는데 의의를 두고요. 조금 더 써보면서 어떤지 성능 얘기를 좀 봐야겠네요. 네,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괜히 이제 또 식은땀 빼게 하는 게 이런 완제품 뜯는 거죠. 네, 어쨌든 잘 뜯어서 걱정하던 거보다 잘 됐고요. 성능 어떤지 좀 보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말고 맥미니에 돈을 들인 게 또 있거든요. 다음에 그걸로 다시 이야기 해볼게요. 네, 오늘 맥미니 메모리 업그레이드, 살 떨리는 업그레이드 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할게요.